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 수 있나요? 피부로 느끼시나요? 호흡으로 느끼시나요? 제가 강의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인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체 구성 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있다 그랬죠? 외배엽에서 배아가 돼서 자꾸 분열되는 거, 요걸 이루는 시스템이 신경계와 그리고 또 외피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피계, 즉 얘기해서 피부에서 느껴지는 반응이 뇌로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과 정서와 이성과 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쌀쌀해질 때에는 인체는 과연 온도가 몇 도가 정상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교육을 할 때, 체온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봤을 때, 그때는 36.5도씨가 아니라 37.2도씨, 내지는 37.5도씨 정도가 정상의 온도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그것이 조금씩 책마다 기재하는 이들마다 조금 달라지더니 지금은 36.5도씨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5도씨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온보다 한 0.5도씨 정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0.5도씨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게 인간의 면역이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추울 때가 되면 이 피부가 느끼듯이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체감의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는 온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온도라는 것은 턱없이 높아도 되지 않고 또 턱없이 낮아도 안 되죠. 낮으면은 암이 가장 좋아하는 산소가 부재 중인 온도 35도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높아지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사 상태가 오겠죠. 이러니 가장 적당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이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스테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시키는 것도 결론은 36.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모델인 테라피를 진행할 때도 조금 산소를 빠르게 돌게 해서 에너지를 소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평소에 느껴지는 그런 냉감보다는 이런 환절기 때는 갑자기 추워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춥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이에 따른 외피계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지켜내야 되는데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을 지켜낼 수가 있죠.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욕을 하는 거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장님들과 고객님들이 자주 보실 수 있는 수욕제입니다. 이 수욕제는 저는 이론을 이제 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나갈 텐데 우선은 우리 회색인 걸로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회색은 컬러 테스트에서도 보면은 중간 어떤 것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컬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로마를 모르시는 분이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아로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피계가 신경계랑 같은 라인으로 가지고 반응을 한다 그랬는데요. 외피계에서 만약에 뜨거운 물로 수욕을 하신다면 오히려 머리에서는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온도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온도는 절대적으로 높이시면 안 됩니다. 물의 온도가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로마가 이 두 가지 수욕제에 있는 아로마, 예를 들어서 멜리사라든가 아니면은 발레리아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버베나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기초적인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느낌보다는 물온도의 느낌으로 강하게 자극을 준다면 이것은 반대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온도를 38도씨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신욕이라고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반신욕이 아니거든요. 반신욕은 자율신경 실조증인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떠한 신경의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노천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노천탕은 어디가 많아요? 일본이 많죠. 그래서 하체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 상체로는 노천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눈 덮인 들판. 이런 데서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경이 전달이 되지 않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극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아로마 수욕은 평소에 받는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 역할이죠. 그래서 반신욕이 아니라 얘는 릴렉스, 조율, 이완, 편안함 이런 거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온도와 그 다음에 전신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만약에 작으시다면 다리를 조금 더 위로 올리시고 심장을 담그셨다가, 많이 힘이 드시면 다시 살짝 위로 앉으셨다가, 이래 가면서 시간은 몇 분이 좋으냐면 20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고객님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물 온도가 식는다고. 그 식을 때 욕조에 덮개도 있고요. 안 그러면 물 온도를 중간에 조금 따뜻하게 조금 더 받으셔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실 때 휴대폰은 금지입니다. 휴대폰이라든가 전자파가 발생될 수 있는 기계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 이때는 독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입욕의 가장 적당한 시간은 20분이에요. 그리고 이 20분인데 제가 하고 난 물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저희 아이들을 해주고, 반대로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고, 물이 아까우니까 또 제가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품 자체는 전부 효소하거든요. 아로마는 효소는 한번 반응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변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번 물을 받고 들어가셔야지, 그거 한 번 받은 물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딱 세 가지죠. 첫 번째, 물 온도를 38도씨 넘기지 않는다. 38도씨 내지는 38.5도씨 정도까지. 예, 여기 유지시켜 주시고요. 반신욕이 아닙니다. 반신욕이 아니고, 두 번째는 전신욕으로 우리가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드시 한 번 받은 물에는 1인 1당씩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너무 좋은 입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수욕, 아로마 수욕 하는 동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TV를 봤다. 본인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잠깐 빼놓았는데,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동안 하루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전자파 있지요. 여러 가지 전자파로 인해서 내 몸에는 이런 좋지 않은 이상의 전자파가 가득 차게 되거든요. 이 전자파를 배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기타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